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길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이면도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도시고속도로도 군데군데 미끄러운 구간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핵과 관련해서 눈이 번쩍 뜨일 발언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뉴스에 그 첫머리를 장식할 것이라는 얘기도 소식통은 덧붙였는데요.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위기의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정치권의 이 북한이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를 돌연 취소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오늘 예정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선수단 공동훈련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우리 선수단이 비행기 편으로 마식령 스키장으로 지금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여검사가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죠. 검찰 내부에서 또 다른 성범죄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이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 그리고 급여는 제대로 받고 있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오늘 3부에서 청년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아침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13일이었었죠. 이 잘못 발령된 미국 하와이 미사일 공습 경보요. 이게 단순 실수로 발령됐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거하고는 다르게 미사일 공습 경보 버튼을 누른 이 하와이 위기관리국 직원이 실제 미사일 공습이 있는 줄 알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미국의 그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그 조사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와이 그 위기관리국이 그 미사일 공습 경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7분경이었는데요. 위기관리국의 그 새벽 근무팀 팀장이 낮 근무팀 팀장에게 업무를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미사일 공습 경보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아침 근무팀 팀장은 이게 새벽 근무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팀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오전 8시경에 태평양 미군 사령관을 가장한 미사일 공습 경보 훈련 지시를 받은 위기관리국의 미사일 경보 담당 팀원은 그러나 훈련 메시지 내용 가운데 이는 실제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만 듣고 실제 미사일 공습이 임박한 줄 알고 경보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훈련 메시지 제일 처음과 끝에 이것은 훈련이라는 말이 거듭 나왔지만 그것은 듣지 못한 채 중간에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말만 듣고 실제 미사일 공습이 있는 줄 알고 경보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미국인들이 북한 미사일과 핵에 관한 두려움이 얼만큼 큰 것인가를 저는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위기가 한참 고조됐던 그렇죠. 때였죠. 예, 네. 예.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취소될 때까지 또 40분이 걸린 거,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이게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됐는데 미사일 공습 경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곧 확인이 됐지만 그러나 위기관리국의 통신회선 모두 먹통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네요.
이 걸려온 전화 통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예. 미 연방통신위원회 그 FCC는 또 그 잘못된 경보가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 우왕좌왕했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방송사 등 그 언론사의 그 확인 요청에 이게 잘못된 경보라는 것을 알려주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하와이 그 유기 관리국이 그 경보가 그 잘못 나갔다는 그 정정 문자 메시지를 이 주민들에게 보낸 것은 8시 45분으로 미사일 공습 경보 발령 38분 뒤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 자신의 트위터에 잘못된 공습 경보였다는 사실을 이제 그 즉시 알리지 못한 데 대해서 왜 그랬느냐 이런 FCC의 그 질의에 대해서 자신의 그 트윗 로그인 정보를 몰라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비서가 다 해주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자주 로그인을 안 하고 계속 자동 로그인 상태로 쓰다 보면 갑자기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죠. 예. 또 북한이 금강산 행사를 전격 취소한 데 이어서 오늘 출발 예정인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선수단의 방북. 요게 이제 10시에는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10시 비행기 타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예. 그러나 지금 이 일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일정은 없고 가기는 가고. 아니 간다고는 돼 있지만 예. 출발할지 안 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저기 국장님 네. 10시에 비행기 탄다는 거 아닙니까? 10시에 비행기 타도록 지금 돼 있긴 한데 아직 몰라요? 비행기가 출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전 세계를 띄운 데 대해서 그 미국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와의 그 협의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방북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강원도 그 양양공항에서 그 전세기를 이용해서 그 원산 그 갈마 비행장으로 그 향한 뒤에 육로로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그 출발할 수 있을지 여부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방북단은 그 공동훈련에 그 참여할 선수 20명, 지원 인력과 그 풀 기자단 등 40여 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어제 오후 풀 기자단 등을 포함해서 일단 예정대로 강원도로 가서 지금 대기 상황에 있다고 하죠. 이 방북단은 그 귀환하면서 그 북한 스키 선수를 포함한 북한 선수단 일부를 이제 우리 전 세계에 그 태우는 방안을 그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북한과는 지금 비행 항로 등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 정부가 그 공식 일정을 좀 발표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국과의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지금 비행기 좀 뭐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네. 북한하고 문제보다도 미국하고의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정부가 어제 그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서 북한이 금강산 행사를 취소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네, 이제 공식적인 유감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요. 네. 통일부는 어제 그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 명의로 그 리성관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 위원장 앞으로 이제 그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저희 그 고위급 남북회담의 그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대표가 이제 그 대표에게 이제 전통문을 보내서 일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그 북측에게 일방적으로 그 금강산 행사를 그 취소한 데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남북 모두 그 상호 이해와 그 존중의 정신으로 합의사항을 반드시 좀 이행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 양측이 그 평창 올림픽과 그 패럴림픽의 그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한 모든 행사 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는 입장도 같이 전달을 했다고 하죠. 네. 자,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더 내라 이거죠. 그렇죠. 이 동맹은 동맹이고 돈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네, 이게 사실은 한미 FTA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세이프가드까지 그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익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 양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네, 엘브리지 그 콜비 부차관보의 그 발언은 그 한미 간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그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더 이제 주목이 됩니다. 어제 미국의 그 국방 전략 그 브리핑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그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 위협에 그 맞서기 위해서 그 한국 정부와 그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그 하려는 것은 그 상충하지 않는가?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와 그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그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콜비 부차관보 물론 한국은 이미 그 방위비에 그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이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 과연 공평의 눈금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자, 그리고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 말이에요. 이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에 기울진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0시 조금 지나서 귀가했다고 그러죠. 네, 상당히 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거죠. 예. 당초 그 참고인 신분으로 그 검찰에 그 출석한 조 씨, 이 조사 도중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그 횡령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그 신분이 전환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조사를 마친 그 조 씨는 누구 지시로 비자금 조성을 했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나, 이런 취재진 신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말만 남긴 채 미리 준비된 그 택시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조 씨는 그 어제 오전 그 예정된 그 출석 시간보다도 그 40분가량 그 일찍 청사에 들어가서 이 취재진을 좀 따돌렸다고 하죠. 그러나 어제 이제 나올 때는, 아니 오늘 새벽이죠. 나올 때는 이제 그 취재진들과 그 대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조 씨는 그 2008년 정호영 그 BBK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으로부터 120억 원대의 그 개인 횡령을 그 저지른 인물로 그 지목이 됐고요. 이 다스 협력업체인 그 세광공업의 그 직원 이모 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에 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정치권의 이 북한의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취소 문제, 이 파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바른정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지금 마식령 가는 거 있잖아요. 스키 연습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 그거 10시에 지금 비행기 타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정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직전에 북한에서, 불가 통보를 하게 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하고의 협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엔 제재 조건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이 지금 북핵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참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 이거 이제 돌연 북한이 취소했죠. 이번이 사실은 두 번째죠. 현송월이 올 때도 일정을 막 지 마음대로 바꾸고 이 취소가 이 두 번째인데 정부가 어제 전통문을 보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여지껏 협상 내용 속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셈이었거든요. 말씀하시기는 두 번 번복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2월 6일 예술단 방문 시에도 판문점으로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경의선 육로로 변경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무조건 말 바꾸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정부의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서 평창올림픽을 하는 것이지 북한과 남한이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어떤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보이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북한은 계속 협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사회 내 문제 속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열고 그것을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매달아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그렇게 돌연 입장을 번복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올림픽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는데요. 분명히 북한은 자기들의 요구들을 또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적 우위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3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를 한 적이 많지 않아서 단기간 내 북한이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우리 통일부의 입장인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최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지금 남한의 언론이 여러 가지 모독적인 보도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통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 입장에서 좋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전달이 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거에 대해서 상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대표님께서 이 북한이 우리 언론 탓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보도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네, 미국과 우리한테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공연이나 서로 민간에서의 어떤 교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도상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한 그 언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그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의 소통에 대한 채널이 단절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을 전격적으로 다 취소하는 것은 예. 그것은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남북 교류하기보다 하여간 그 올림픽으로 접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지금 문화공연이나 또 마식령 스키 공동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타이밍상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북한이 이 금강산 합동 공연을 취소했다면 네. 다른 행사도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선수단을 철수시킨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양양공항에서 오늘 10시에 갈마산 공항으로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직전에 취소 통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못 가는 거죠, 당연히. 그쪽에서 거부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수단이나 또 참가단들이 일방적으로 직전이라도 못 가겠다고 통보하면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북한의 대응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10시에 이제 원래 출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11시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수를 발표하는데 CNN 네. 보도가 뭐냐면 눈이 번쩍 뜨일 발언을 할 것이다.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강력하고 심각한 방식으로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다. 오늘 지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지금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것과 실제로 10시에 출발할 예정인 비행기, 마식령 스키장행 비행기와 또 관련되어 있는 거,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관되게 미국은 말이죠. 예. 북한과 지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그건 찬성할 수 있으나,
북한의 입장의 태도가 지금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야당에서 주장했던 이거 시간 끌기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런 우려를 계속 표명했고 또 강력한 대응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함께 취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도 높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대화 일변도로 가고자 하는 너무나 드러내기만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미국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당 얘기인데요. 네. 이 지금 합당 이 통합이라고 하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지금 참가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바른정당 쪽에서도 확신을 좀 주고 명분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중재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서로 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안철수 당 대표의 조기 사퇴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당내에서의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는 문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것이 왜 통합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중재파가 그것을 카드로 들고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고 또 안철수 대표도 백의종군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물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명분을 주고 또 중재파는 통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내서 최종적으로는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재파 중에서도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대북 정책이나 바른정당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과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안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현재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햇볕 정책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이 대화의 필요성이나 그것을 노력했던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의 보수 정권에서도 무조건적인 압박을 통해서만 했지만 그 성과가 이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의 정책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양쪽의 입장에서도 시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재파가 이제 대표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당 대표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금 새로운 통합신당의 초기의 당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당을 창당하고 나서 초기에 그 지지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그 지지를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바른정당의 내부 구성원들은 두 분의 공동 당 대표가 통합신당의 초기 지방선거까지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재파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조기 사퇴를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지를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난 8년간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 뜯었다. 이 현직에 있는 여검사가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검찰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또 다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시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피해를 폭로하기까지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상당히 정말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특히 현직 검사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부담이 있었을 텐데도요. 네. 저는 서 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 검사 이야기 중에서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이렇게 말하기를 통해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이거는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내내 온 국민이 보여준 이 서검사에 대한 응원과 지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참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장관까지 쭉 앉아 있었던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예. 이게 누구 하나 어떻게 말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환각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맞아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제 저희 상담소에서 다른 상담, 성폭력 상담 받다 보면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피해자분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저 천정우에서 피해 입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예. 이 말씀하셨듯이 서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조문을 갔었잖아요. 그리고 예. 정말 장례식장에서 옆에 장관이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옆에 누군가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마 술에 취해서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라도 나는 핑계를 대면서 눈 감고 모른 척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피해 사건에서도 너무나 많은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서지현 검사의 얘기거든요. 네네. 물론 이 사실관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저는 서 검사의 경우에도 예. 장관 표창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정결권을 박탈당하고 또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피해 상담이나 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난받아야 되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예. 근데 직장 동료들도 오히려 왜 괜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조직을 이상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기까지 하고요. 또 공연한 일을 트집 잡아서 이렇게 은근히 괴롭히는 경우라든지 또 악의적인 소문을 낸다든지 그리고 그걸 유포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했을 때요. 그 피해자들이 내가 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80%, 78.4%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바로 엊그제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도 성희롱 신고 이후에 이제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이제 특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인사피해 일어나는 거 이걸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권고도 내려졌어요. 근데요, 그 소장님이 보실 때 이게 네. 검찰에서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네. 검찰은 원래 그러한 거 잡으라고 있는 조직인데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이게 한 케이스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검찰 조직 내에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소장님은. 그죠? 왜 그렇다고 네,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검찰 내에서 어떤 문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범죄 수사를 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검사 집단에서 이렇게 동료 검사를 함부로 보고 수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근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문화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남성 위주의 문화도 검찰 내부에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그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꾸려져 왔던 예. 문화 그리고 술 문화, 예, 그 술에 취해서 한 것은 다 그냥 용인이 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과 같은 문제들 사실 그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앞으로 계속 검찰 내부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고 있는 검찰이 바로 적폐의 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것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거를 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소위 개혁의 한 계기로 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요. 일단 이 사건을 제대로 잘 처리해야 되겠죠. 이 문제 제기된 사건이 잘 처리되는 것은 이후에 검찰 내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난다면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서검사 사건만이 아니라 도대체 검찰 조직 내에서 이 전반적으로 어떤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를 좀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법무부의 대응 태도도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특이점 인사 과정에 있어서 기록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예? 뭐 네네. 정립하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보이다가 이런 태도로 보이다가 관심이 막 일어나니까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서 엄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네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잘 처리가 돼야죠. 사실 피해자는 이 말을 하는데 8년이 걸렸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어떻게 무슨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귀를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겠다. 이런 성찰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제 다음날 이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은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법무부가 태도를 바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러한 그 서검사에 이런 말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민들이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서검사를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법무부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죠. 네, 그건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아마 그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예. 지금 이제 성폭력, 특히 이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뭐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되고. 몇 년이요?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년 전이니까. 네. 근데 이미, 뭐 형사 고소를 하는 데는 이제 고소 기간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넘긴 상태고, 서검사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거보다도 사실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더 담아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참고로 형법 298조에 있는 강제추행죄는요.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다. 일단은 네. 추행에 관해서 그게 강제추행이 7년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예. 서검사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강제추행 민사소송 가능하겠군요. 네, 치상죄를 적용한다면 예. 이 공소시효도 적용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민사소송의 여지도 남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법 쪽에 특히 검찰 쪽에 권위주의적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연장선상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청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예. 뭐 이제 유명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해왔다는 거, 우리 사회가 예. 이제야 어쩌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이제는 알겠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시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었습니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죠.